그 사람은 20해 전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납골당에도 모셨죠. 그런데 손녀의 돌잔치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는 명숙을 전혀 몰랐죠. 함께 살았던 20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숙은 손녀의 돌잔치 홀 입구에 서 있었죠. 분홍색 한복이 몸에 꼭 끼는 것 같았어요. 살이 좀 쪘나 싶어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것도 대수롭지 않았어요. 손녀 서연이의 첫 돌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딸의 설레는 목소리. 명숙은 그날 밤 혼자 울었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정태수? 20해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명숙의 가슴속엔 여전히 그가 살아있었어요. 돌잔치장은 시끌벅적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친구들도 모여들었죠. 수진이는 예쁘게 차려입은 서연이를 안고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사위 준호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죠. 명숙은 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죠.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엄마가 됐다니요.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돈 어른이 들어오고 있었죠. 사돈은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명숙은 서둘러 입구로 향했어요.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명숙이 공손히 인사했죠. 사돈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손녀가 정말 예쁘더군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돈 뒤로 누군가 더 들어오고 있었죠. 중년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에 깔끔한 차림이었죠. 사돈이 그 남자를 소개했어요. 아, 사모님. 이쪽은 우리 회사 협력사 대표이신 강민우 사장님이십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남자의 얼굴, 그 이마의 주름, 미간 사이의 작은 점, 약간 처진 눈꼬리, 모든 것이 정태수와 똑같았어요. 명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모님?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앞의 남자가 명숙을 바라봤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 낮고 차분한 음색까지 정태수와 똑같았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죠. 한복 치맛자락을 꽉 쥐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민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죠. 명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이게 무슨 일이지? 정태수는 죽었어요. 20해 전에 죽었죠. 장례식도 치렀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그런데 왜 저 남자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명숙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죠. 창백한 얼굴이 비쳤어요. 손으로 찬물을 떠서 얼굴을 적셨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남과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정태수라고요. 명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홀로 돌아갔어요. 손녀의 돌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죠. 떡을 자르고 돌잡이를 하는 순서가 진행됐어요. 하지만 명숙의 시선은 계속 강민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사돈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명숙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포크를 쓰는 방식, 냅킨으로 입을 닦는 습관, 가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모든 것이 정태수를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죠. 명숙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다가와 물었죠. 응, 괜찮아. 명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돌잔치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명숙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강민우를 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그가 사돈과 함께 로비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숙도 뒤따라 나갔죠. 두 사람은 로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숙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강민우가 웃는 모습, 손을 흔드는 모습, 모든 게 정태수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돌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명숙은 그 남자 생각만 하고 있었죠. 강민우, 아니, 정태수.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주방장님, 국간이 좀 짜요. 직원의 말에 명숙은 정신을 차렸죠. 아, 미안해. 다시 할게. 평소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주방 일을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 며칠은 정신이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0해 전 사진들이 가득했죠. 정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명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잘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돌잔치 때 괜찮으셨어요? 뭐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딸에게 말할 수 없었죠. 죽은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요.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숙은 사돈에게 연락했죠. 용기를 내서요. 사돈 어른, 저 명숙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셨으면 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러시죠. 내일 오후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명숙은 호텔 로비 카페에서 사돈을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죠. 사돈이 도착했어요. 사모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 돌잔치 때 오셨던 분 말이에요. 강민우 사장님이요? 네. 그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사돈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졌어요. 왜 갑자기 민우 씨를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돈 어른께서 그분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 이야기요. 사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 친구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단하신가요? 한 15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공장 화재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명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민우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불길 속에서 저를 끌어냈죠. 자기도 크게 다쳤는데 말이에요. 명숙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디 출신이시고요? 사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게요. 민우 씨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요? 네.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기억을요? 네. 20해 전쯤 산업재해 현장 근처 강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의식은 있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전혀 기억을 못했대요. 명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20해 전, 산업재해 현장, 강, 모든 게 정태수와 일치했어요. 그 후로는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동안 여기저기 떠돌았다고 하더군요. 신원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다 제 공장에 막노동자로 들어왔어요. 그게 15년 전이고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이 저를 구해준 뒤로 제가 신혼을 만들어줬어요. 강민우라는 이름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일을 가르쳤죠.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금방 배우고 일도 잘했어요. 지금은 제 협력사 대표까지 됐으니까요. 사돈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명숙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웅웅거렸거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명숙은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한국에 계세요? 네.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어디로요? 부산이요.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사돈 어른. 네. 혹시 그분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사돈 어른의 은인이시니까요. 사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은 사돈과 헤어진 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20해 전, 산업재해, 기억상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강민우는 정태수였어요. 명숙의 남편이었죠. 사흘 후,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 씨가 만나겠대요. 내일 오후 어떠십니까?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명숙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기도 힘들었죠. 오후 2시,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명숙은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태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명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정태수였죠. 명숙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강민우가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죠. 명숙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강민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요. 명숙은 강민우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입꼬리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게 정태수였어요. 혹시 사돈 어른께 들으셨나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기억을 잃으셨다고요. 강민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20해가 넘었네요. 그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명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20해. 자신과 딸과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사라진 거죠. 힘드셨겠어요. 강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요.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어차피 돌아갈 곳이 없다면 앞만 보고 사는 게 낫더라고요. 명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혹시 가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요?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있었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20해 동안요. 그 말에 명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찾았어요. 말하고 싶었죠.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명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죠. 혹시 이 사진 보실래요? 강민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에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강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 남자가요. 명숙이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어요. 당신과 똑같지 않나요? 강민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 형태, 눈매, 코, 입, 모든 게 자신과 똑같았죠. 이게 대체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태수라는 사람이었죠. 정태수요? 네.
20해 전 산업재해로 죽었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강민우는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내와 딸을 양쪽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혹시요? 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럴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일 거예요. 강민우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말도 안 돼요. 저는 강민우예요. 정태수가 아니에요. 명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남편의 신분증 사본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강민우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얼굴이 똑같았죠. 턱선, 귀 모양, 헤어라인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이럴 수가요. 강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사고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명숙이 물었어요. 경기도 어느 공단이었어요. 강변 쪽이었고요. 남편도 거기서 일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해 전 봄이었죠.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강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 사진 속 사람들도요. 당신도요. 아무것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몸은 기억할 거예요. 몸이요? 네. 내일 한 곳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강민우는 망설였어요.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강민우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앞이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민우가 물었어요. 당신이 살았던 집이에요. 명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탔어요.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점점 낯익어졌어요. 강민우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죠. 이 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 입구였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명숙이 앞장섰어요. 강민우가 뒤를 따랐죠.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죠. 강민우는 걸으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움푹 파인 곳을 자연스럽게 피해 걸었죠. 명숙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남편도 늘 그렇게 걸었거든요. 골목을 조금 더 올라갔어요. 왼쪽에 작은 슈퍼가 보였어요. 강민우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왜 그러세요? 명숙이 물었어요. 저 가게요. 강민우가 슈퍼를 가리켰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자주 들르던 곳이었거든요. 담배를 사러 갔었죠. 계속 가볼까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죠. 조금 더 올라가자 낡은 대문이 보였어요.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었죠. 여기에요. 명숙이 말했어요. 강민우는 대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명숙이 열쇠로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좁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빨래줄이 쳐져 있었고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강민우가 마당에 들어섰어요.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순간적으로 영상이 스쳤죠. 여름날 저녁, 마당에 놓인 평상, 맥주잔을 기울이는 자신의 모습. 강민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괜찮으세요? 명숙이 다급히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요. 강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조금 있으니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숙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작은 거실이 나타났죠. 오래된 소파와 낡은 TV가 있었어요. 강민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 방은요? 강민우가 물었어요. 당신과 제가 쓰던 방이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죠. 옷장이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강민우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머릿속에 영상이 스쳤어요. 새벽, 이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출근 준비를 하던 자신의 모습. 강민우가 신음을 흘렸어요. 뭔가 떠오르세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강민우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을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명숙이 한 곳에서 멈춰섰죠. 여기는 동네 놀이터예요. 작은 놀이터였어요.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죠. 강민우가 그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귀에 들렸어요. 아빠, 더 높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요. 환청이었지만 너무 선명했어요. 강민우는 그네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그네를 살짝 밀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또 영상이 스쳤어요. 그네를 타는 어린 여자아이. 뒤에서 밀어주는 자신의 모습. 강민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두통이 심해졌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민우는 벤치에 앉았어요. 명숙도 옆에 앉았죠. 당신은 여기서 딸과 자주 놀았어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주말이면 꼭 여기 왔었죠. 딸을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어요. 강민우는 그네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떠올랐죠. 딸이요? 네. 수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30이 넘었죠. 강민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에게 딸이 있었다니요. 함께 놀았던 딸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강민우는 계속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왔어요. 말없이 앉아 있었죠.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정말 정태수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 집, 그 골목, 그 놀이터,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명숙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명숙이 물었어요. 강민우는 망설였어요. 더 알고 싶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죠. 잠깐만요.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숙은 차를 끓였어요. 옥수수 차였죠. 구수한 향이 집 안에 퍼졌어요. 강민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뭔가 스쳤어요. 이 맛,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차를 자주 드셨어요. 명숙이 말했어요. 여름이면 차갑게 해서 드렸었죠. 강민우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명숙은 거실 장롱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이것 좀 보실래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계, 지갑, 명함, 그리고 사진들. 강민우는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시계를 집어들었죠.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태수에게, 명숙. 강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요? 당신 생일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우는 시계를 손목에 대봤어요. 크기가 딱 맞았죠. 사진을 한 장 집어들었어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이건 신혼여행 때 찍은 거예요. 동해 바닷가였죠. 강민우는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자신과 똑같았어요. 옷 입은 스타일, 웃는 모습,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자신을 닮았죠. 아니, 자신이었어요. 명숙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이건 수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강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사람들이 제 가족이라는 건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의 가족이었어요. 강민우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알 수 없었죠.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강민우가 울먹였어요. 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죠? 명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천천히 떠오를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정태수가 맞는지도요.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명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건 남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산재 서류예요. 강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 자신과 똑같았어요. 생년월일도 확인했죠. 자신이 추정하던 나이와 비슷했어요. 산재 서류에는 사고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20해 전 봄. 경기도 공단. 자신이 발견된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했죠. 이럴 수가요. 강민우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제가 정태수인가요? 명숙은 강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강민우는 명숙을 바라봤어요. 낯선 여자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죠.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요. 강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정태수로 살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20해 동안 강민우로 살아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태수예요. 제 남편이에요. 강민우는 손을 빼냈어요. 일어섰죠.
죄송하지만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명숙이 놀라 일어섰어요. 벌써요? 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명숙이 뒤따라갔죠.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강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죠. 명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강민우는 호텔 방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정태수일까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얼굴, 나이, 사고 시기와 장소, 모든 게 일치했죠. 하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정태수로 살았던 시간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내도, 딸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강민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사돈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민우 씨. 사장님,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제 과거에 대해서요. 20해 전에 제가 발견됐을 때 말이에요. 사돈은 잠시 침묵했어요. 왜 갑자기요? 명숙 씨를 만났어요. 아, 그 얘기를요. 사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정말 정태수일까요? 사돈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강민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기와 장소가 너무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당신 얼굴이 그 사람 사진과 똑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강민우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우 씨, 사돈이 말을 이었어요. 기억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강민우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강민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사돈의 말이 맞았어요. 기억이 없다면요. 과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며칠이 지났어요. 강민우는 명숙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부산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죠. 명숙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우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죠. 명숙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명숙은 사돈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사돈은 망설였어요. 사모님, 민우 씨가 모레 부산으로 내려간대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가버리는 건가요? 사돈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우 씨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명숙은 눈물이 났어요.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사돈은 결국 번호를 알려줬어요. 명숙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주세요. 제발.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명숙은 호텔로 찾아갔어요. 프론트에서 물었죠. 강민우 씨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투숙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명숙은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내려올까 싶어서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강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죠. 명숙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왜 피하는 거죠? 왜 만나주지 않는 거죠? 당신이 내 남편인데요. 명숙은 한없이 울었어요. 20해 만에 다시 만난 남편.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어요.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강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태수의 얼굴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다시 호텔로 갔어요. 이번엔 로비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프론트 직원에게 쪽지를 건넸죠. 강민우 씨에게 전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레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가기 전에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명숙. 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명숙은 무너졌어요. 이제 끝인가 싶었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죠. 강민우는 호텔 방에 혼자 있었어요. 명숙의 쪽지를 읽고 또 읽었죠.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왔어요. 강민우는 짐을 쌌어요. 오후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이었죠. 체크아웃을 했어요. 택시를 탔죠.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요. 강민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다른데 좀 들렀다 가도 될까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강민우는 주소를 말했어요. 예전에 살았던 집 근처였죠. 정태수가 살았던 곳이요. 택시가 방향을 틀었어요. 주택가로 향했죠. 골목 입구에 도착했어요. 강민우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기사님,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우는 골목길을 걸었어요. 명숙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죠. 천천히 올라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슈퍼, 담벼락, 대문들,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다른 방향으로 걸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향한 곳이 있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공장 건물이었죠.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강민우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이곳을 아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돌아봤죠. 뒤쪽에 강이 보였어요. 강민우는 강변으로 향했어요. 풀이 무성했죠.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민우는 강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죠.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쳤어요. 물소리, 비명, 차가운 물. 강민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두통이 몰려왔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봤어요. 비가 내리는 날, 공장 안,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자신이었어요. 춥다고 떨고 있는 젊은 동료. 자신이 작업복 상의를 벗어주는 모습. 이거 입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리고요. 폭발, 비명, 무너지는 건물, 강물로 떨어지는 자신,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휩싸는 느낌.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죠. 아, 강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무릎을 꿇었죠.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20해 전, 산업재해 현장. 자신은 그곳에 있었어요. 작업복을 벗어준 그 동료가 폭발에 휩싸였죠. 자신은 강물에 떠내려갔어요. 의식을 잃었고요.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자신이 누군지도요. 강민우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울기 시작했죠. 모든 게 떠올랐어요. 자신이 정태수였다는 것, 아내 명숙이 있었다는 것, 딸 수진이가 있었다는 것, 함께 살았던 집, 함께 걸었던 골목, 함께 놀았던 놀이터, 모든 게 돌아왔어요. 강민우는요. 아니, 정태수는 울었어요. 20해 만에 자신을 되찾았어요. 20해 전, 정태수는 공장 현장에 있었어요. 설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옆에서 일하던 젊은 동료가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형님, 춥네요. 정태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를 벗었어요. 두툼한 점퍼였죠. 안주머니에는 신분증과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입어요. 저는 안에 내복 입어서 괜찮으니까. 동료는 고맙다며 점퍼를 받아 입었어요. 정태수는 내복 차림으로 일을 계속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정태수는 공장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였죠. 쾅! 폭발음이 들렸어요. 공장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가스 폭발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어요. 정태수도 뛰었죠. 하지만 폭발의 충격파가 밀려왔어요. 몸이 날아갔죠. 공장 뒤쪽 강으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휩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죠. 물을 삼켰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정태수는 떠내려갔어요. 강물에 휩쓸려서요.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죠. 결국 강변에 떠밀려 왔어요. 낯선 곳이었어요. 누군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죠. 눈을 떴을 때 정태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요. 경찰이 와서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이 사고 현장에서는요. 정태수가 입혀준 점퍼를 입은 동료가 사망했어요.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죠. 하지만 점퍼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나왔어요. 정태수의 신분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가 정태수로 처리됐죠. 정태수는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어요. 정태수는 병원에서 나온 뒤 떠돌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신원이 없어 힘들었죠. 거리를 헤맸어요. 배고팠어요. 추웠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한 공장에서 막노동 일을 얻었죠. 거기서 사돈을 만났어요.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사돈을 구했고요. 사돈이 신원을 만들어줬어요. 강민우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정태수는 강민우가 됐어요. 과거를 잃어버린 채요. 하지만 지금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태수는 강변에서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명숙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명숙은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명숙 씨, 강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정태수의 목소리였죠. 명숙은 벌떡 일어섰어요. 민우 씨?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태수예요.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요. 기억나요. 모든 게 다요.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정태수가 말했어요. 집에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정태수는 택시로 돌아갔어요. 기사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기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정태수는 명숙의 집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달렸어요. 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뛰었죠. 20해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명숙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태수는 택시에서 내렸어요. 문 앞에 섰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명숙이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봤죠. 명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태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당신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아, 나야. 태수야. 명숙은 정태수를 끌어안았어요. 20해 만이었죠. 정태수도 명숙을 꽉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렸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태수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다 기억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요. 결혼식 날도요. 수진이가 태어났던 날도요. 명숙은 울면서 웃었어요. 정말요? 다 기억나요? 네, 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태수가 명숙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혼자 수진이 키우느라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어요.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정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는요? 우리 딸은요? 잘 자랐어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건강하게요. 정태수는 가슴이 벅찼어요. 보고 싶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할게요. 명숙은 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예요.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수진은 갑작스런 전화에 놀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어요. 아기 서연이를 안고 왔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은 남자를 봤죠. 낯선 중년 남자였어요. 이분은요? 수진아.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야. 살아계셨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태수가 일어섰어요. 수진아. 그의 목소리에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아빠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응, 아빠야. 수지는 서연이를 명숙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정태수에게 다가갔죠. 정말 아빠예요? 정태수는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태수를 끌어안았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태수도 딸을 꽉 안았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어.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세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20해 만의 재회였죠. 아기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숙이 달래며 웃었죠. 서연아, 할아버지 처음 보는 거지? 정태수가 손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예쁘다. 우리 손녀. 명숙과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정태수는 법적으로 신혼을 되찾았죠. 사망 처리가 취소됐어요. 강민우라는 이름도 정리했고요. 이제 다시 정태수로 살고 있었어요. 명숙과 함께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가족들은 사진관에 갔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정태수와 명숙, 수진과 사위 준호, 그리고 아기 서연이 5명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자, 준비됐죠? 사진사가 물었어요. 네. 모두가 대답했죠. 정태수는 명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숙도 정태수의 손을 잡았죠. 수지는 서연이를 안고 있었어요. 준호는 옆에 서서 웃고 있었죠.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5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사진에 담겼죠. 사진관을 나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날리고 있었죠. 정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고마워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명숙이 정태수의 팔을 끼었어요. 뭘 생각해요? 정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생각이요. 명숙도 웃었죠. 저녁에 뭐 먹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태수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다들 집으로 오세요.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명숙은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정태수는 마당에 나갔어요. 평상에 앉았죠. 수진과 준호는 거실에서 서연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정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20해 전에도 봤던 풍경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소중했어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까요. 저녁이 준비됐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명숙이 음식을 차렸어요. 정태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맛있겠다. 정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명숙이 정태수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고마워요. 정태수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명숙도 정태수의 손을 잡았죠.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건배할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좋지. 정태수가 잔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잔을 들었죠. 무엇에 건배할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태수가 대답했어요. 가족에게요. 함께 있을 수 있음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죠.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니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온다면 어떨까 하고요.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지금을요. 하지만 명숙처럼요. 끝까지 기다린 사람에게는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20해가 걸렸지만요. 정태수는 돌아왔어요. 기억을 잃었지만요. 다시 찾았어요. 가족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지금은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당신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계신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